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그간에 읽은 자기계발 관련된 책들 중에서 내용들을 정리해 보다가 어떤 중요한 내용을 발견한 것이 있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암시와 오감인데요. 저는 지난해 말부터 네빌 고다드의 책 5일간의 강의, 세상은 당신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활 등등을 보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는 성공 철학의 효시라고 하는 나폴레온 힐의 책, 유명한 책이죠.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을 몇 차례 정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두 사람의 책의 공통점과 다른 점들을 정리해 보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에밀 쿠에의 자기 암시라고 하는 책을 보고 있습니다. 네빌 고다드는 꿈과 현실의 중간에 느낌과 감정을 강조하였고, 나폴레온 힐은 꿈이 현실로 나타나는 과정에는 정확한 형식을 갖춘 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에밀 쿠에는 그의 스승인 리에보의 암시를 한층 더 발전시켜서 자기 암시라는 것을 만들어 많은 사람들을 치료한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너무나도 간결합니다. 시간상으로는 네빌 고다드가 1905년, 나폴레온 힐이 1885년, 에밀 쿠에가 1857년생입니다. 에밀 쿠에가 제일 먼저 태어났고, 그는 이제 프랑스 출신이지만 1920년, 1910년에서 20년 사이에서는 영국과 미국에서 뭐 큰 성공을 하고 큰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뭐 유명해졌다는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자기 암시법을 배우러 뭐 바다 건너서 영국에서 그 에밀 쿠에가 있는 뭐 낭시로 오기도 했고 미국에서도 한때 굉장히 예,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그의 성공의 법칙,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나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만트라는 1920년경에 미국에서 굉장히 유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가 나폴레온 힐이 30대 중반쯤일 나이고 그 나폴레온 힐이 카네기를 만나서 한창 성공 철학에 관해서 연구를 할 때쯤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는 네빌 고다드는 1905년생이니까 10대, 15살 정도였었고 그의 스승인 압둘라가 한창 미국에서 활동을 할 시기입니다. 제가 이런 걸 정리하는 거는 순전히 이제 제 개인적인 취향인데요. 저는 이제 학부 때에 이제 역사를 전공해서 뭐든지 이제 선후를 따져서 정리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에밀 쿠에는 그의 스승격인 그 리에로부터 암시라는 것을 배우죠. 그리고 그 암시를 자기 암시라는 방법으로 한층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그 이전에는 시술자와 피시술자, 의사와 환자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에밀은 시술자와 피시술자를 하나로 합치는 위대한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의 임상을 통해서 큰 성공을 합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암시를 해도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암시라고 하는 어떤 문장을 통해서 자기 암시를 해도 많은 환자들의 통증과 병이 치료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많은 사례들은 그 자기 암시라고 하는 그런 책을 보면은 아주 상당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뭐 간단한 통증부터 뭐 위경련, 암 뭐 이런 것까지도 치료를 성공한 그런 사례가 물론 이제 하루 만에 치료한 건 아니고 몇 주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자기 암시를 하고 했기 때문에 암시와 자기 암시, 에밀이 직접 암시를 하기도 하고 암시 구조를 만들어 줘가지고 환자가 직접 그것을 반복적으로 해서 치료해서 나았다라는 이러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자기 암시라고 하는 의학적이거나 심리적인 방법을 에밀이 사용하였던 그런 심리적인 방법을 개인의 어떤 사회적 성공 차원으로 업그레이드를 한 것이 압둘라와 나폴레온 힐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제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그 근원은 아마도 성경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나폴레온 힐의 책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을 다시 보다가 스텝 3이죠. 세 번째가
이 자기 암시라고 하는 편인데 그 책의 내용에서 아래 내용을 발견을 했습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이제 굉장히 그전에는 여러 번 읽었어도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넘어갔던 그런 구절인데 반복해서 읽다 보니까 이제 새롭게 보이는 구절이 있어서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큰 기쁨이었습니다. 자기 암시란 우리가 오감, 즉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을 통해 스스로 자기 마음에 주는 암시나 자극을 말한다. 일종의 자기 최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기 암시는 자신의 생각이나 소원을 의식적으로 잠재의식에 주입함으로써 인생마저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 나폴레온 힐은 자신의 책에서 자기 암시라고 하는 것과 오감을 명확하게 연결을 시킵니다. 오감을 통해서 의식적으로 잠재의식에 자신의 소원이나 생각을 주입하는 것으로서 인생을 변화시킨다라고 명확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자기의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잠재의식에 자기 암시를 주고 있다. 인간은 오감을 통해 잠재의식에 전하는 암시의 힘으로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창출하는 능력을 가진 동물이다. 그러나 이 능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문 것 같다. 여기서도 에, 오감을 통한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명확히 하죠. 자기 암시라고 하는 것은 오감을 통해서 잠재의식에 전달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읽을 때 좀 몰랐습니다. 잠재의식은 비옥한 밭과 같다. 하지만 그 땅이 아무리 기름지다 해도 씨앗을 뿌리지 않고 방치하면 머지않아 잡초만 무성할 뿐 못 쓰게 된다. 그리고 잠재의식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된다. 긍정적인 자기 암시가 주어지면 잠재의식은 당신이 바라는 것을 가꾸어서 발전시킨다. 그러나 반대로 그대로 방치하면 가능성에 가득 찬 잠재의식도 잡념에 점령되어 파멸되어 버린다. 위의 글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소망하는 꿈을 현실로 나타내게 하는 방법은 자기 암시, 영어로 auto suggestion, 자기 암시입니다. 네빌 고다드는 이미 소원이 이루어진 느낌이나 감정을 약간 졸린 듯한 상태에서 느껴보라는 훈련법을 강조하였고, 나폴레온 힐은 형식을 갖춘 말, 일종의 기도문이나 만트라, 주문 같은 거겠죠. 형식을 갖춘 말의 반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방법은 모두 오감을 통한 자기 암시로 통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기 암시란 바로 오감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저는 자기 암시라는 것을 주제로 책을 찾아보다가 에밀 쿠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기 암시라는 책을 구해서 현재 읽고 있는 중이죠. 우리의 마음은 의식적인 부분과 무의식적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무의식은 잠재의식이라고도 하며 인간의 잠재의식은 기름진 밭과도 같다라고 하죠. 인간의 소망이 의식적인 차원에서 머무르는 것이 현실로 나타나려면 잠재의식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 잠재의식을 아르야식, 만화식 또는 이제 아르야식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잠재의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은 오늘의 주제인 자기 암시이며 자기 암시는 오감을 사용을 합니다. 우리의 5가지 감각 중에서 시각과 청각은 다른 감각들과는 달리 양방향 소통이 가능합니다. 감각이란 통상 외부의 자극을 받아들여서 뇌로 전달하는 일방적인 역할을 하지만은 시각과 청각은 적절한 방법으로 훈련을 한다면 반대의 방향으로도 감각을 충분히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뇌는 현실과 가상을 구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생겨난 것이고 시각화라고 하는 훈련법,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을 본다 또는 아는 것만큼 보인다라고 하는 말이 생겨난 그런 시각화라고 하는 훈련법이 탄생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에밀 쿠에의 법칙인 나는 날마다 모든 방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만트라가 이 구절이 효과가 있는 것이고 성경에서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이 짧은 성경의 구절을 틈날 때마다 반복하여 단조롭게 암송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에밀 코헨은 이게 특히 그 만트라, 어떤 기도문이나 주문을 단조롭게 암송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성경에서 내가 소원하는 것이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라라는 말도 그런 맥락에서는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는 구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밀 코헨은 아침에 잠에서 깰 때와 밤에 잠자리에 들 때 그의 만트라, 나는 날마다 모든 방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20번씩 암송하라고 했습니다. 네빌 고다드는 그의 책에서 약간 졸리운 상태 속으로 들어가서 이미 소원이 이루어진 것을 생생하게 느끼는 훈련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모두 우리의 이성과 감각이 현재의 시기에 강하게 묶여있지 않는 상태,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아침에 일어날 때와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그리고 약간 졸리운 상태는 이성적인 어떤 생각이 현실과는 약간 좀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 이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의식은 잠으로 빠져 들어가는 상태나 졸리운 상태가 되면은 이성적인 판단이나 감각은 점점 멈추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잠으로 빠져 들어가기 직전에 졸리운 상태에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원하는 것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차원, 자각몽 같은 것도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네빌 고다드는 이제 4차원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 생생하게 어떤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들어갑니다. 시간도 없고 공간도 사라진 텅 빈 충만의 그런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그때 우리가 깨어있는 감절한 염원을 그 잠재의식에 그대로 주입하면 잠재의식은, 아르야식은 그것을 받아들여서 현실을 변화시키고 창조하기 시작을 합니다. 밤은 우리가 자기 암시를 사용하기에 더욱 좋은 여건이 됩니다. 낮에는 현재 의식이 왕성하게 각성된 상태여서 이성이 우리를 구속하지만 밤에는 상대적으로 이성보다는 감성이 작용이 강하여서 자기 암시를 더욱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를 떠올려 볼 때 우리가 어쩌면은 우리가 학창 시절에 밤을 새우면서 뭐 영어 공부를 하거나 어떤 그런 공부를 하는 경험을 많이 가진 학생들이 공부를 잘 하게 되었던 것은 한밤중에 공부를 하다가 이제 졸리니까 졸린 상태에서 뭐 졸다가 시험 공부를 해야 한다라는 의식이 자기 암시의 힘을 강화시켜서 잠재의식에 영향을 주었던 그렇기 때문에 밤새워 공부한다 하는 학생들이 뭐 시험을 잘 보거나 공부를 잘하거나 하는 이런 상태로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예는 그 뭐 유명한 예이지만은 스티븐 스필버그가 무명 시절에 영화 감독처럼 이렇게 차림을 하고 뭐 모자도 쓰고 선글라스 쓰고 헐리우드 촬영장에 매일같이 드나들면서 영화 감독처럼 본인이 했던 이런 행동 이것도 그 어떤 그 본인이 이제 그 오감을 이용해서 그 마치 이제 감독처럼 이렇게 하려고 했던 이런 것이 시각화를 이용한 자기의 한 잠재의식의 자기 암시의 한 형태로도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드문 얘기긴 하지만 테슬라 그 교류를 발명한 테슬라가 유도 전동기를 발견한 그 원리를 발견한 것도 그가 잠에서 깨어나는 그 비몽사몽간의 그 상태에서 꿈으로부터 어떤 계시 같은 거 설계도를 받았다고 합니다. 받은 것이라는 이런 말이 그 책에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은 사실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뭔가를 연구하거나 기도하면서 밤을 새우면 몸은 상당히 피곤할지 몰라도 그 꿈은 더욱 구체화되고 곧 조만간 그것이 실현되는 것은 밤이 자기 암시의 어떤 효과적인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첫째, 자기 암시는 꿈을 현실로 만드는 황금 열쇠이다. 저는 황금 열쇠라는 표현은 제가 만들었습니다. 정약용 선생이 효변이라는 것을 공부하고 효변이
주역을 해석하는 황금 열쇠다 이런 표현을 썼죠. 골든 키. 두 번째, 자기 암시는 낮에는 오감을 이용하여서 만트라를 즐겨 암송하고 밤에는 상상력을 사용하여서 잠들기 전과 잠에서 깨어난 직후에 만트라를 암송하는 습관을 형성하라. 세 번째, 평소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기 시작하거나 몸이 피곤해하거나 지치는 이런 때가 되면은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나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만트라를 20번만 암송하라. 그러면은 부정적인 생각이나 남을 원망하는 생각이 사라지고 피곤한 몸에는 활력이 생깁니다. 이것은 제가 최근에 한번 실험을 해봤는데 여러분도 한번 시험을 해보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는 사실은 부정적인 생각이야 라고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누군가를 원망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그때가 부정적인 생각이 시작될 때입니다. 평상시라면은 그런 생각이 부정적인 감정 이런 거에 들지 않는데 갑자기 내가 몸이 피곤해지거나 상황이 열악해지면 누군가 내가 원망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면 내가 부정적인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구나 라고 빨리 이렇게 감지를 하셔서 그때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나아지고 있다, 점점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만트라를 그냥 20번만 단조롭게 속으로 하지 말고 소리를 내서 중요한 건 소리를 내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걸 20번만 반복을 하면 부정적인 생각이 싹 없어집니다. 이건 제가 최근에 한번 해보았는데 계속 효과가 있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저의 만트라는 이렇습니다. 조금 변형을 했는데요.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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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도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